안녕하세요. 리더십 소통 전문가 이치민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리더십은 특별한 몇 명만이 타고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충분히 개발이 가능한 걸까요? 제가 답해 드리자면 리더십은 개발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누구라도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에 적합한 행동을 발휘한다면 충분히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리더십을 구체적으로 변화하고 향상시키고 싶다면 커뮤니케이션, 즉 소통 스킬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소통을 해야 리더십이 발휘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많은 학자들이 인정하고 공감하는 부분은 바로 영향력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리더십이란 팀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리더가 팀원에게 발휘하는 영향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리더가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먼저 리더가 갖고 있는 힘의 크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단 힘이 세야 영향력 발휘에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리더가 갖는 힘에는 포지셔널 파워와 퍼스널 파워,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집단이 공식적으로 부여한 포지셔널 파워와 자신이 보유한 퍼스널 파워로 말이죠. 포지셔널 파워는 강압적, 보상적, 합법적 파워로 세분화할 수 있고 퍼스널 파워는 준거적, 전문적, 정보적 파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포지셔널 파워부터 살펴보자면 강압적 파워는 해고나 좌천처럼 구성원을 위협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힘이고 보상적 파워는 구성원들에게 승진, 급여 인상 등을 보상해 줄 수 있는 힘입니다. 마지막 합법적 파워는 지시 명령권이나 의사결정권 등의 공식적 직무 권한에 따른 힘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퍼스널 파워입니다. 준거적 파워는 리더에게 카리스마와 다양한 매력이 있어서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따르고 싶어하는 힘이고 전문적 파워는 리더가 뛰어난 전문 지식과 스킬을 가지고 있어 문제 해결 능력이 높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입니다. 마지막 정보적 파워는 리더가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구성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힘을 말하죠. 포지셔널 파워는 남용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리더의 외적인 요인에서 비롯되고 팀원들의 강압적 복종을 요구하는 푸시 방식의 리더십을 발휘할 때 주로 사용하지만 한계가 있고 유연성이 낮습니다. 반면 퍼스널 파워는 리더의 내적 특성에서 나오며 다른 사람들과 긍정적 인간관계를 이룰 수 있게 도와줍니다. 팀원들의 자발적인 추종을 이끌어내는 풀 방식의 리더십을 발휘할 때 사용하고 유연성도 높습니다. 퍼스널 파워는 공식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아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죠. 하지만 리더가 가진 힘의 파워와 상관없이 구성원에게 전달하는 소통 과정에 따라서 리더의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리더의 소통 스킬이 우수할수록 영향력을 보다 높일 수 있는 것이지요. 모든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은 자녀와 학생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좋은 의도를 담아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다양한 집단의 리더들도 마찬가지이죠. 공동의 목표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좋은 의도를 담아서 소통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말을 듣는 상대방은 이 좋은 의도가 담긴 메시지를 듣기 싫은 잔소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요. 즉, 좋은 의도만으로는 소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의사소통 구조를 통해서 이해해 볼까요? 발신자가 본인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구성해서 전달하면 수신자 또한 마찬가지로
본인의 주관적 경험과 가치관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재구성해서 듣게 됩니다. 이때는 발신자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도 받게 되는데 이것을 소통의 장벽인 노이즈라고 합니다. 이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는 소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뜻인데요. 소통의 목적을 수신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전달자의 기호나 전달하는 스킬을 고려해서 말해야 합니다. 요약해보자면 발신자인 리더의 관점이 아니라 수신자인 팀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죠. 모든 팀은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팀원 모두가 상호 책임을 공유하고 공동의 문제 해결 방법을 사용합니다. 팀의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해보자면 팀은 공동의 목표인 골을 갖고 2명 이상이 상호 의존적인 롤을 분담합니다. 그리고 합의된 프로세스로 일하기 위한 팀의 고유 롤을 담당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시너지를 추구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협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팀의 소통 수준이 성과를 결정한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모든 조직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과업이 가장 우선적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구성원과의 관계에 필요한 신뢰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리더는 리더십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목적과 상황에 적합한 소통 스킬을 훈련하고 개발해야 합니다. 리더는 상황에 따라서 성과나 과업에 대한 이성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때도 있고 관계나 사람에 대한 감성적인 메시지를 다루기도 합니다. 나눠보면 과업 측면에서는 목표와 역할, 프로세스와 규칙 등의 주제를, 관계 측면에서는 이해 충돌과 갈등, 의혹과 고충 처리 등을 소통하게 되는데요. 이 형식들은 스피치와 회의, 그리고 면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집단을 대상으로 목표나 변화 방향을 공유하고 참여를 유도할 때는 스피치를, 참여적 의사결정이나 집단 지성을 촉진하고 갈등을 조정할 때는 회의나 워크숍 등을 하게 되고, 스피치에는 스토리텔링을, 워크숍에는 퍼실리테이션 스킬을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을 대상으로 인정이나 칭찬, 행동 변화 피드백, 합의 도출 등이 필요할 때는 면담을 해야 하고 코칭 스킬을 활용해야 하죠. 이렇듯 소통의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에 맞는 소통 스킬을 사용하는 것은 리더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